비호는 비용이 따라요. 근데 사람들이 비호는 비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비용이 40대와 50대 때 전가돼서 돌아와요. 이제 연애 얘기 좀 시작해 볼게요. 자,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연애랑 결혼에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고쳐나가거나 그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파트너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잘 고르는 거예요. 어, 어차피 바꾸려고 하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된 사람 고르는데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돼요. 항상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과 어떻게 잘 살아갈까는 좋은 사람을 골라놓으면 자동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통 내가 다른 어떤 가치관이나 관점을 갖고 있어서 좋은 사람이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원래 본질은 좋은 사람을 고르는 데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돼요, 사실. 그걸 훨씬 많이 쓰고,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집중하고 그걸 연구하고 연마해야 돼요. 그 다음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일까를 그때 연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보통 같이 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나 이런 정말 괜찮은 사람을 고르는 데 집중하면 아,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거기에 따라서 내가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데 요거를 먼저 고민을 안 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항상 지금 사람들이 제가 뭐 경제관념 이런 얘기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해도 솔직히 지금 20대 30대 남자들 중에서 경제 개념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서 결혼할 때 진짜 제일 우선 고려 요소로 두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사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되려면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을 고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신경을 많이 안 쓰세요. 뭐 사업을 하시든 뭐 뭘 하든 사실 다 마찬가지인데 인사가 만사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과 일하고 어떤 사람과 해야지 잘 될 건지 이걸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 욕심이 일단 먼저 눈을 가리고요. 가린 다음에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제대로 고르기가 어려운 경우가 훨씬 많아요. 맞아요. 30대가 넘어간 90% 이상 바뀔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30대 초반 정도까지가 그래도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예. 30대 초반 정도까지가 좀 바뀔 수 있는 마지막 시기고 3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은 거의 바뀌기 어렵다고 봐요. 궁금한 게 로봇 같은 사람도 좋은 사람을 평가할 수 있나요? 로봇 같은 사람이라는 거는 유연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실. 예, 유연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사실은 아직은 조금 성숙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행 뭐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여행도 그래서 이제 좀 이거를 연장선으로 얘기를 할게요. 솔직히. 요게 이제 유튜버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갤럭시를 쓰는 여자는 좋은 여자다라는 거에 명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갤럭시를 쓴다고 무조건 좋게 봤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만났던 친구들이 갤럭시를 많이 썼었어요. 제가 만났던 친구들 중에 90%가 갤럭시 쓰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여자친구면서 아, 너 갤럭시 써서 정말 멋진 여자 이렇게 얘기는 안 했죠. 당연히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일단은 갤럭시랑 아이폰은 여러 가지 뭐 기능적인 측면의 차이도 있고 갤럭시를 쓴다는 건 보통 두 가지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 이제 2010년대에는 이제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워낙에 아이폰이 워낙에 강세인 상황이니까 좀 얘기가 달라졌는데 2010년대에는 보통 트렌디하고 무언가 그 흐름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 그리고 외적으로 솔직히 아이폰을 쓴다는 걸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아이폰을 써야지 세련되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슨 그 여자분들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문화 흐름에서 사회 흐름 속에서는 아이폰을 좋아하거나 아이폰만 쓰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갤럭시는 그런 거를 조금 더 덜 생각하는 사람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좀 다른데 그때는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만났던 친구들이 보통은 이제 갤럭시 쓰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좀 외부적으로 보이는 거에 별로 좀 치중하지 않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친구들이었고 SNS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제가 만났던 친구들이 대부분 SNS를 안 했어요. 요거 얘기하면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SNS 안 하는데 뭐 얼굴 이쁜 여자 있냐? 있어요. 그 실제로 얼굴이 이쁘고 괜찮은데도 생각이 깊이 고민하고 독서 좋아하고 이런 여자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남자 보는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내가 완벽한 여자를 원하면은 그분에게 완벽한 남자가 돼줘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아서 못 만나는 것 뿐이고, 만약에 이제 내가 뭐 경제 개념이나 진짜 좋은 여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런 여자를 찾고 하려고 하면은 사실 찾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SNS 안 하는 여자 중에서 솔직히 조금 더 외모에 신경을 안 쓰는 여자 쪽이 비중은 좀 더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여자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자기에게 이제 자문을 해봐야겠죠. 조금 더 외모에 신경을 좀 안 쓰는 여잔데 그래도 SNS 남의 시선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그래도 이제 자기 사람이나 이런 거는 잘 챙기는 쪽으로,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에게 좀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요런 사람들이 더 마음에 드는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얻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다 얻으려고 하면은 내가 그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쁘고 지혜로운 여자를 찾으면은 안 되고, 제가 제 고등학교 때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고등학교 때 제가 고1 때 얘기인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여자인 도덕 선생님이셨어요. 아직도 성함이 기억나. 도덕을 가르치시던 선생님인데, 제가 되게 좀 존경하고 좋아했던 선생님이시거든요. 그 선생님하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제가 반장이었어요, 그때. 반장이어서, 이게 선생님하고 반장 아니었나? 근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종경아, 너는 어떤 여자가 좋냐? 근데 제가 고1 때도 저는 지혜롭고 현명한 여자가 좋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되게 좀, 그때는 몰랐는데 얘기를 많은 생각을 하고 얘기하신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오히려 너가 그런 여자를 찾으면 오히려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가 올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얼굴을 오히려 볼수록 얼굴이 이쁜 여자를 오히려 찾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기준을 두고서 그 여자를 만나면 오히려 얼굴이 이쁜 여자도 자기를 얼굴이 이쁜 걸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을 바라보는 남자를 찾는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때도 좀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게 내밀한 욕망이 있잖아요. 남자들도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을 잘 벌더라도 내 여자가 나를 돈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쁜 여자 좋아하는 거 다 알아요. 여자들도 그걸 왜 몰라요. 근데 나에 대해서 내 내면을 봐주고 나를 진짜로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좋다, 이런 여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실패했을 때 옆에서 의리 있게 다시 일어서서 잘 살아보자 말하는 여자가 저는 좋습니다. 진짜 그런 여자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진짜 좋아하면 그런 여자가 돼요. 예, 진짜예요. 이런 거는 많이 봤어요, 제가. 속물인 여자도 있고 그냥 돈만 보고 하는 여자들도 많아요. 예, 당연히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여자가 멸종된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여자라고 하면 내 남자랑 같이 잘 되는 걸 꿈꿉니다. 근데 이제 이 내 남자가 잘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 남자가 잘 되기 위해서 아내로서 조언도 해주고 약간 서포트도 해주고 같이 일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죠. 근데 그냥 내 남자한테 다 맡겨놓고, 너는 알아서 잘해와, 나한테 돈만 줘, 난 편하게 살 거야, 이런 여자는 이제 걸러야 되고요. 그런 양심 없는 사람이면 저는 그냥 정상인으로 보지 않아요. 그거는 뭐 그냥 완전 공짜로 그냥 무임승차하겠다는 얘기니까. 2030 비혼 비율이 높아진다고 하던데, 비혼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상에서 가난할수록 결혼하시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영상에서 가난할수록 결혼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돈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결혼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2030 분들이 비혼을 뭐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 뭐냐, 비혼은 비용이 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비혼은 비용이 따라요. 근데 사람들이 비혼은 비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난 결혼을 안 했으니까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았어. 자, 그리고 결혼 비용도 들지 않잖아요. 그리고 재산 분할이나 이런 위험 부담이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떤 뭐 시간 소비라던가 낭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혼을 선택을 하면서 나 먹고 살기도 어려우니까 비혼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여자분들의 비혼은 조금 유형이 달라요. 좀 다른 유형의 비혼이긴 한데, 어쨌든 남자분들은 내가 돈이 없고 뭐 아니면 그냥 뭐 이런 게 이제 낭비고 여러 가지 재산적으로도 봤을 때도 무언가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비혼을 선택하시고, 또는 만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러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비혼은 반드시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내가 30대 때 좋은 관계나 가족을 구성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40대와 50대 때 전가돼서 돌아와요. 그게 이제 주로 나오는 게 건강 문제, 외로움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가족이 없으니까 이제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의 부재.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같이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생각을 처음부터 해서 비혼을 하겠다고 하면 찬성이에요. 근데 보통 20대, 30대 분들이 비혼을 선택을 할 때 이것까지 생각 못 합니다, 보통.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시나리오를 만들 때, 50대, 60대 때 내가 혼자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황을 전제하고 건강이 안 좋다는 것까지 전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짜도 난 혼자 있는 게 좋아, 오케이. 그러면 비혼 오케이. 그러면 비혼 오케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비혼도 반드시 비용이 따른다는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면 힘들죠. 이혼할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20대, 30대 때 아이를 낳는 이 아이 낳는 것도 전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보니까 아이를 낳는 어떤 기회가 사실 제한돼 있잖아요. 30대까지는. 그 아이를 낳는 것과 그다음에 어떤 내 가족을 내가 잘하면 그리고 좋은 눈을 갖고 있으면 또 좋은 가족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평생 함께할 사람을. 이거에 대한 어떤 상방이 열려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무조건 비혼 선택하는 게 뭐 현명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게 좋고 이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 좋다고 하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혼을 하려고 하면은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옆에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모을 생각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고. 저는 그래서 뭐 무조건 막 비용이 뭐 돈이 적게 들고 예를 들면 이제 돈이 적게 든다거나 막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그렇게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중에는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이미 혼자 살고 독립하는 사람은요. 그 뭐 이제 그게 잘 맞으신다고 하면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래도 가족을 만드는 게 좋다는 파예요. 저는 최근의 사회 흐름이 그동안의 인류 흐름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가 존속한 이래로 어느 정도 그 기본적인 구조를 구성을 할 때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게 크게 틀리지 않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는 그게 틀리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외롭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배우자를 만나서 개인적으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저도 당연히 이 개념에 되게 동감하고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거랑 안 했을 때 보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정말로. 제가 솔직히 미혼일 때 하나 좀 생각을 하는 거는 세상의 반을 모르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내가 부모가 되는 경험을 하고요. 남편이 되는 경험을 하고요. 그러니까 설령 이혼하더라도 그 경험치를 쌓은 사람과 안 쌓은 사람은 차이가 사실 커요. 저는 오히려 삶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고 싶어서 결혼했다고 봐도 무방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를 저희 와이프랑도 했습니다. 와이프랑도 했었고 자녀 덕에 삶의 깊이가 더 깊어졌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삶의 정수를 누리고 싶다면 전 결혼 추천입니다. 심지어 제가 솔직히 얘기했잖아요. 저희 부모님 이혼하셨어요. 저희 부모님 이혼하셨고, 저도 뭐 그 가정 환경에서 막 그렇게 뭐 행복했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많이 고통스러운 경험도 있었어요. 솔직히 뭐 그냥 이혼을 했다는 게 좋게 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뭐 집에서 모두 날라다니고 막 그랬어요. 솔직히. 날라다니고 뭐 제가 지금 여기서는 이런 데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도 이제 그 결혼이라는 거, 그리고 아이를 낳는 거, 제가 한번 이제 어머니랑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한번 여쭤봤어요. 엄마는 내가 이혼을 하더라도 결혼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께서도 그냥 결혼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너희를 낳은 게 있고 자식이라는 존재는 정말 그 삶에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정말 많이 경험하게끔 하는 존재다. 이 얘기를 딱 하시는데 이제 제가 이걸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에 얘기했나? 네, 그럴 때 이제 그 얘기를 나눴고 저도 그때 이제 솔직히 고민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내가 결혼을 하는 게 그러니까 맞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내가 결혼이라는 거에 적합한 사람일까? 이런 고민을 할 때 그 얘기를 나눴는데 심지어 이혼을 하신 우리 부모님께서도 결혼을 했던 것 자체를 후회하진 않으세요. 왜냐면 아이도 낳았고 물론 이혼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통이 있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삶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고 싶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저는 깊은 삶을 살고 싶으면 깊은 관계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잘 살려고 해요. 운도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누가 애를 못 키우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네, 제가 이거를 표현하자면 이렇게 돼요. 계산과 순수함이 동시에 공존하는 게 결혼이에요. 제가 이걸 왜 말하냐면 사람에 대해선 판단하고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면 어떤 인간이 될까? 그리고 조건적인 부분도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하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돈은 별개고 그 사람 별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갖고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 패턴이 달라지게 돼 있고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가치관 같은 것도 있겠죠. 뭐 그런 것도 가치가 있는데 이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사실 결혼은 그걸 계산하는 게 맞거든요. 당연히 맞아요. 내가 평생 어차피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계산 안 하는 건 바보입니다.
그거는 바보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내가 최대한으로 제대로 고르고 계산해서 골라요. 그다음엔 믿어야 돼요. 그다음부터는 순수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어려운 게 뭐냐면 처음에 고를 때 제가 그래서 계속 고르는 걸 강조하는 건데 제대로 고른 다음에는 그다음엔 믿어야 돼요. 네, 그다음엔 믿어야 돼요. 네, 그래야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힘듭니다. 이게 진짜 힘들고 고른 다음에 믿어야 되는데 고른 다음에 계속 의심을 하게 되고 이제 그리고 처음부터 잘못 고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계산과 순수함 이게 맞아요. 이게 동시에 있어야 배우자한테 헌신할 수 있고 자녀한테도 헌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도 행복감을 느껴요. 오히려 내가 의심하면서 어떻게 행복감을 느껴요. 저 사람은 이러면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의심을 하고 내가 지옥에 빠지거든요. 나 자신이. 그쵸, 그쵸. 그러니까 조건을 최대한으로 판단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결혼 생활 하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내려놔야 돼요. 네, 내려놓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음. 자, 이게 좀 이게 썰 풀었고, 이제 또 컨텐츠 하다가 한 12시도 넘길 것 같아요. 예, 그냥